이제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문득 뭐야 이거 안 먹은 지가 벌써 2주일이 지났네. 그러면 갑자기 혼자서 2주 만에? 이 바보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것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가면은 일단 사발째 탁쭉 들이키면 탁 그래 이거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라는 생각. 여름이면 여름에, 겨울이면 겨울에, 또 찬바람 불면 가을에, 또 약간 따뜻해지는 봄에 다 살짝 1년 내내 아니야? 1년 내내 하시면 그럼요. 그리고 그 약간 스트레스 받고 약간 뭔가 그런 게 유난히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매콤한 물구름 한 그렇죠. 그릇,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매운 그 면을 탁 먹으면은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 이것도 사실 꾸준히 먹어주긴 먹어줘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오늘의 음식 냉면입니다. 저희 그 수요미식회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예.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뭐 함흥냉면 편도 했었고 평양냉면 편도 했었죠. 근데 오늘은 뭐 함흥냉면 편, 평양냉면 편이 아니죠. 네. 뭐 특정 지역의 냉면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이 냉면이라는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냉면 총정리 편에 맞게 정말 냉면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스트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강민경 씨도 진짜 좋아하죠? 저 수요미식회 좀 섭섭했어요. 왜요? 되게. 냉면 편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각종 냉면 편 하셨는데 그래서 냉면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뭐 자주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자주 먹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은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하니까 네. 운동 끝나면 거의 냉면. 아니 근데 뭐 지금 강민경 씨가 명함도 못 내밀게 정원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냉면 맛에 눈을 떴다고요. 그 외가 쪽이 평양이에요. 어머니도 평양서 태어나셨고 그때 기억이 이제 할머니가 그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동치미에다가 이렇게 국수를 말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어리니까 먹었고 냉면은 다 이런가 보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냉면 학개론. 냉면 먹고 싶을 지도. 예. 자, 이제 우리나라 냉면의 역사를 이 냉면 지도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 냉면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중구요, 중구. 중국. 아니 냉면 학개론이고 우리 총정리하는 시간에 중국가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그냥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지역 하면은 평양, 뭐 함흥, 그렇죠. 진주도 있고요. 그쵸, 진주. 조선 중기쯤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먹었던 냉면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조선 중기부터 이제 그 먹었다는 기록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그 당시 냉면은 상당히 다르죠. 일단은 녹두로 면을 뽑아서요. 오미자로 그 국물을 내서 먹었대요. 그 빨간 국물로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디저트 같은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때는 뭐 식사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끼 때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오미자 국물뿐만이 아니라 뭐 콩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그 녹두 면을 또 참깨 국물에 말아 먹기도 했대요. 그리고 재밌는 건 꿀물에도 말아 먹어요. 네,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의 냉면에 그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이제 조선 후기 쪽인데 고종은 뭐 냉면 마니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의 매일 냉면을 드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이 드시던 냉면은 동치미 국물에 그러니까 메밀면이죠. 메밀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배를 썰어서 얻는데 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썰어서 그 얹어서 얻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좀 칼칼한 그런 냉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먹는 냉면 메밀에 뭐 동치미 국물 넣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평양냉면 스타일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참 육수를 만들어 먹은 역사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리스들 보면 이렇게 육수 내는 법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국물을 해서 먹었을 것은 뭐 겨울에 있으면 뭐 동치미 정도 가능했었을 것이고 겨울 되면 또 꽁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꽁으로 해서 먹었던 육수, 꽁 육수의 냉면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흔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쪽 이런 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꽁 육수로 해야 그래 냉면 진짜야. 지금 그 기억나는 게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이 꿩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꿩 고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동그랗게 완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국수에 이렇게 몇 개씩 넣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꽁만두도 해주시고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소가 조금 많이 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소를 많이 키우게끔 우리 땅에 이렇게 권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소 국물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육수가 1920년대 이 무렵에 이렇게 안착이 된 거죠. 거기 외 꽁은 이제 그렇죠. 조금씩 사라져 나가고. 근데 왜 평양냉면이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뭐 그런 거 요즘 평양냉면 워낙 좋아하는 김종면 씨니까 한번 전문가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평양냉면이 저는 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그 기생 집에서 이게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그 아저씨들이 기생집에 다니던 아저씨들이. 다음 날 해장으로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아, 그래요? 유명해. 맞아요? 아니 냉면을 하면은 가장 먼저 평양을 떠올리는 이유가 옛날부터 그냥 평양 쪽에 국수가 맛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관서 지방이 국수가 특히나 맛있다. 특히 냉면도 맛있다. 근데 이게 평양 지역이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기로 유명해요. 그 기술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집집마다 국수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리들 다 해먹는 거예요. 국수를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수가 발달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평양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거기 뭐 우시장서부터 뭐 소고기 거래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고기가 맛있어서 육수가 맛있다. 그리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 놓으니까 김치를 담그고 동치미를 담가 놓으면은 그 국물이 너무너무 맛있어. 그 국물도 있고 지금 냉면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는 냉면이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건데 서울 냉면 그 옛날에 경성냉면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서울식 냉면, 경성냉면이라고 하는 게 약간 평양냉면에 비해서 약간 밍밍하고 면도 메밀 함량이 좀 떨어지고 향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나마 평양냉면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게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평양냉면 가게들이 생겨난 거예요. 평양냉면의 그 제1의 부흥기는 그 제면기가 개발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1930년도에 이제 기계가 딱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철저하게 분업화가 이루어지고요. 뭐 그 냉면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방에 들어가면은 면을 그 반죽하는 면을 뽑는 사람을 발대꾼이라고 했고 면을 헹구는 사람을 앞잡이 그리고 고명을 얻는 사람 고명꾼이라고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업화돼서 거의 생산 라인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 냉면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하는 사람인데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이 배달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 특히 기생집 같은 경우는 쭉 이제 뭐 술 마시고 맨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딱 냉면을 내오고 냉면 딱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뭐 그런 코스였다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워낙 이 당시에는 그 고액 연봉의 어떤 기술자였던 게 냉면 한 그릇에 25원 25전인데 25전이었는데 10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반을 받았네 거의. 배달 기술이 좋은 배달꾼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막 스카우트 경쟁도 붙고. 배달 기술이라는 게 빨리 안 쏟고 갖다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배달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다는 게 거의 서커스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한 손으로 몰고 한 손으로 목판을 들고 와. 여기다 주전자에다가 육수를 넣고 국수를 얹어서 이렇게 막 타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 다니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유망직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막 시위도 하고 어머. 파업도 하고 그랬던 기록도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양냉면이 유명한 지역들은 아까 뭐 중구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뭐 동두천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이정부. 연천. 예. 예.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의 냉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쪽이 뭐 연천, 동두천, 의정부 이쪽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북쪽 같지만은 평양이나 개성 쪽에서 보자 그러면 그렇게 또 남쪽.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오시다가 그 지역에 정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바로 고향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우리가 말한 흔히 의정부파라고 하는 분도 1960년대에 연천에서 이제 그 냉면 장사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의정부파의 특징은 고춧가루 조금 올라가요. 그렇죠. 파 조금 올라가요. 나는 요 단계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장충동파는 또 하나 이 그룹이 있는데 이쪽도 이거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특징이 오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크게 서울에서 평양냉면이라고 이렇게 팔리는 것은 딱 이 두 스타일이 가장 강력하죠. 의정부파, 장충동파.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이제 육수가 조금씩 그 변천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남쪽에서는 뭐 불고기집이나 설렁탕집에서 주로 냉면을 많이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기 위주의 육수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동치미 국물이 이제 관리하기가 워낙 힘들고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고기 위주의 육수로 자리 잡아갔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맞아요. 이게 뭐 평양냉면 스타일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먹는데 뭐 서울냉면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언젠가 통일이 돼서 평양에 가서 진짜 오리지널 먹어보자 그러면 저는 그냥 중구 쪽이나 의정부가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강남 쪽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얘기도 하세요. 예. 그 어떤 나라 일 때문에 북에 갔다 오신 평양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서울 게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쵸. 예, 아마도 그 재료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훨씬 더 풍부한 뭐 육수와 더 좋은 뭐 고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통일되면 하세요. 평양 시민들이 중구에 줄 서서 먹을 수 있고 평양냉면 여기서 먹자. 자 우리가 평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죠. 우리 함흥이죠. 예. 우리 함흥. 우리 함흥. 평양냉면하고 양대산맥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우리 함흥냉면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우리 함흥은 이게 메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평양냉면이 약간 좀 인기가 많고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쪽 지역에서 메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쪽 함흥 쪽에서는 감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감자 전분 국수가 있었고 이거를 녹마국수라고 이름을 했었지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분단 이후에 50년에 흥남부두에서 철수해가지고 거제도, 부산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려가서 냉면이라는 거를 자기네 그리워하면서 만들어 먹다가 다시 분단이 없어지고 통일이 될 것 같으니까 속초 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마을을 세우고 우리가 먹던 음식들을 해먹는다라고 제언을 했었던 게 그 음식이에요. 냉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네 고향 쪽 이름을 붙여서 함흥냉면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서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장동. 그쪽에 함흥냉면의 메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시장 골목 일대에도 내려오셨던 분들이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장동 골목에 가서 냉면을 먹으면은 우리가 함흥냉면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속초에 가서 먹으면은 우리가 함흥냉면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함흥냉면은 틀림없이 전쟁 이후에 붙여진 이름은 맞는데 어느 지역에서 생긴지는 아직 불분명. 함흥냉면도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의 변화를 겪게 되죠. 뭐 제일 중요한 게 면인데 감자 전분으로 만든 거를 이제 좀 흔했던 고구마 전분으로 바뀌게 되고 올라가는 고명도 이제 가자미 스키였다가 이 명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그 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소고기 뭐 그 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평양냉면의 광풍이 불기 전에는
오랫동안 정말 그 군림했던 그럼요. 음식이죠, 사실은. 함흥냉면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 함흥냉면 그리고 또 원래 비빔국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류의 참 좋아하는데 근데 메밀면으로 그 양념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호면으로 가야죠. 함흥냉면 면으로. 예, 질긴 거. 그렇죠. 그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그 면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또 함흥냉면 그 맛이. 매끄러운 식감이 목 넘기기 그렇죠.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양념하고 이렇게 따고 그래서. 네. 이 북쪽에서 또 다뤄야 될 지역 뭐 평양하고 함흥 외의 지역도 또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황해도 해주냉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주. 네. 네, 근데 이쪽 냉면은 또 약간 독특한 게 간장 양념에다가 설탕을 타갖고 약간 조금 단짠 그리고 돼지 국물에서 조금 풍성한 맛이 나는 게 이쪽 냉면이에요. 황해도식 냉면. 이 간장에 설탕이면 그걸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서 진짜 맛있는 게 불고기랑 이 갈비찜 뭐 이런 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차갑게 해서 먹는 황해도식 냉면이 또 있어요. 요런 황해도식 냉면은 어디 가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 지역적으로 인천이 가깝죠. 그래서 인천에 뭐 그런 흔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황해도식 냉면을 파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백령도가 조금 특이한데 백령도를 비롯해서 서해 5도는 그 원래 황해도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만 그래서 백령도에 가면 이제 황해도식 냉면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백령도 냉면의 특징은 백령도에서는 그 모든 음식이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냉면은 또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해서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맛이 있죠. 그 경기도 양평에 유명한 그 옥천 그래요. 냉면이잖아요. 크게 네. 뭐 있잖아요. 옥비면으로 그 감- 옥비냉면. 네, 그 옥천 냉면이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 해주의 방식 그러니까 돼지고기 육수를 기본으로 해서 면이 좀 굵죠.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인데 이제는 옥천 냉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맛있죠. 오히려 냉면보다는 동그랑땡. 돼지고기 완자 거의 튀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술 한 잔 하고 냉면 한 그릇을 마시면 저희가 지금 다 네. 이제 북쪽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남쪽도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뭐, 진주. 그쵸? 진주. 혹시 먹어봤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근데 진주 냉면은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진주 냉면은 많이 들어봤어요. 북한의 책에 이 진주냉면이 등장을 해요. 오. 조선의 민족 전통이라고 지금으로 우리나라 거로 보자 그러면 그 민속 대백과 같은 이런 책자예요. 한 7, 8권짜리 책인데 그게 이제 제 1편이 식생활인데 냉면편에 보면 냉면은 예로부터 평양과 진주가 유명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1990년대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입수한 그 지역에 있는 향토 음식과 관련 연구자분이 이제 진주 냉면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서울에 있는 여러 냉면들, 평양 냉면들 뭐 이런 거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한 게 진주 바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해산물 육수를 쓰자. 그래서 멸치, 새우, 뭐 문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육수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에는 그 예전에 평양만큼 큰 우시장이 있었고요. 그 우시장에서 소를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전이 올려져 있는 게 그거로 이제 뭐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그 지역에는 육전을 많이 올렸어요. 독특해요. 저는 내려가서 한번 진짜 독특해요. 통영 가는 길에 이제 먹었었는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느낌이에요? 냉면이에요. 한 번도 못 봐요. 시원하죠. 육수는 간장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이제 고기들을 길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이건 뭐야? 그렇죠. 이건 뭐야 하고 많이 놀래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예 다른 맛이 게 전혀 달라요. 포인트가 전혀 다르고. 잠깐만 지금 약간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네. 그동안에 있던 가만히 있었던 눈빛하고 다른 거 보니까 약간 진주 냉면을 혹시 저는 직접 가서 먹었어요. 야, 이게 육전이 들어가가지고. 아직 육전이 올라가요. 맞아요. 육전도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냉면 안에 전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면하고 싸서 먹으면 굉장히 담백해요. 맞아요.